조금 그 정비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오늘은 뭐 돌아다니는 것도 많고 그래서 힘드네요. 네. 일본 관련된 방송을 좀 해볼 건데요. 사실 오늘 방송도 그닥 새로운 건 많지 않습니다. 새로운 뉴스라고 하면 JDI의 폭망 정도? 뭐 이 정도가 우리한테 기쁨을 줄 수 있는 뉴스이겠습니다만 음, 지난 방송을 착실하게 잘 보셨군요. 네. 성화 문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만 제가 보기에 LED 성화가 가장 유력한 방법이 아닐까. 그러니까 외부 시청이나 이런 데다가 성화를 따로 세워놓고 그거를 이제 중계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게 제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두 번째 스트리밍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요즘 포켓몰이 많이 어려운데요. 포켓몰도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네, 연말 연시에 선물이 필요하실 때는 파켓몰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닛산 카를로스건 탈출기요. 이 탈출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왜냐면 이 카를로스란 양반이 안정을 좀 취하시고 뭔가 좀 인터뷰를 해줘야지. 내가 일본에서 이런 경우를 좀 당했다. 내가 이래서 일본에서 쫓겨났다고 폭로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르노의 그 카를로스 전 사장의 CEO의 그 얘기는 다음 주에 좀 더 내용을 네. 취합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권 회장 스토리는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급작스럽기 때문에. 네네. 하여튼 어, 웨놈이랑 거래를 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뒤통수를 맞는가라는 아주 자, 어려운 상황 안에서 일본 기업 하나를 구해냈는데 살려놨더니 보따리를 내놓기는커녕 아주 구해놓은 사람의 껍데기를 벗기려고 하는 일본의 실상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목소리 지금도 작으신가요? 목소리 톤은 비교적 작은 거고요. 절대적으로 작은 건 아니에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해볼 건데요. 일단 그 벚꽃과 카지노 관련된 얘기를 좀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벚꽃 의혹에 관해서는 이게 이제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갔고 이게 이제 선거법 형태로 점점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지난 시간에 드렸고 이번에는 이게 이제 아베 부인하고 연관되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결과적으로 거기 모인 사람들의 명단을 이제 아베가 파기를 해버려갖고 알릴 수 없게끔 만들었는데 그 모임 참석자 중에 상당수가 사실상 정치인도 아니고 아베랑 직접 관계가 없는 아베 부인의 동창생이거나 아베 부인이 운영에 관여했던 학원의 관계자들 같은 사람들도 상당수가 참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부가 지인들을 모아가지고 국가 재산으로 엄청난 사람들한테 세금을 뿌려가면서 뭐 한 6억 원 이상을 썼다고 하는데 세금을 뿌려가면서 선거 행사를 한 거예요. 문제는 이 모임이 공식적인 세금이 지출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참석하는 사람은 당직자이거나 실제 공직에 있는 사람, 뭐 지역의 무슨 뭐 이장 내지는 뭐 군수 뭐 이런 방식으로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초청 대상이 돼야 되는데 실제 그런 사람의 퍼센테이지가 워낙 낮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는 아베가 개인적인 선거를 위해서 또는 선거 후의 사례를 위해서 알게 된 지인들을 긁어 모은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선거법상으로 일종의 이제 뇌물 제공 같은 매수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해석이 나오게 되면 일단 아베는 의원직을 출마를 못하게 될 뿐더러 기존의 어떤 그 정치적인 중요한 자기의 번거지 안에서 일단 간판을 내려야 되는 입장이겠죠. 물론 뭐 아들이라든지 그 주변에 아는 사람을 시켜서 대리로 의원직을 이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가장 핵심 뭐랄까 그런 대행을 할 수 있는 부인까지 법적인 투망 안에 같이 갇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아베 가문이 오랫동안 이어오던 선거구를 날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일본에서 더 관심을 많이 끌고 있는 거는, 어, 카지노와 관련된 뇌물 의혹이거든요. 이 뇌물 의혹에 아베가 얼마나 연관이 돼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초미의 관심사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현재 그 아키모토 의원을 체포한 상태고요. 이 아키모토 의원이 이 실제 이제 2017년에 일본에서 카지노에 관련된 각종 법인들이 설립되고 거기에 대한 인가를 전반적으로 관리했었을 때 국토성의 부대신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토성 부장관, 뭐 차관 아니고 부장관의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그 특혜를 사고 팔 수 있는 핵심 당직자라서 이 사람이 먹은 뇌물이 단순하게 이번에 뭐 드러났던 몇백만 원 수준이 아닐 거다라는 의혹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카지노 관련된 의혹은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본의 신규로 카지노 3개를 만들 것이다. 그리고 하나는 미국의 센즈에게, 하나는 중국에게, 이제 그 오키나와는 중국이고 홋카이도는 일본의 도박 그룹들한테 이걸 나눠줄 공산이 있다라는 내부적인 일본 보고서를 갖고 처음 방송을 했었는데요. 실제 이 아키모토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원래 이제 그 지지 계층이 카지노가 아니라 빠찡코를 비롯한 이 도박 산업을 진행하는 그쪽에서 이제 그 일종의 선거라든지 정치적인 후원 자금들을 많이 받아왔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이 사람이 연관돼 있음으로 인해서 국내 야구자라든지 각종 도박 조직들하고 연관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자리에 앉히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014년에 아베가 싱가포르를 방문해가지고 현지에서 이제 리조트를 갔는데 그 안에 카지노가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걸 보고 나서 그와 관련한 법령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2016년도부터 이걸 집중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2016년도가 아베가 진행하는 그 카지노가 불붙은 때가 아니고 이때가 트럼프가 정권 전면에 드러나면서 일본을 방문하기 시작한 때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2014년부터 이게 진행됐다고 했지만 이게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급속 진행이 되기 시작한 거는 트럼프를 만나고 나서고 그때 트럼프가 자신의 그 최대 후원 기업인 센즈 카지노를 위해서 일본 내에 카지노 시장을 열어줄 걸 요구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카지노 대책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 날짜를 오사카 지역에다 맞춰가지고 오사카 박람회가 열리는 인공섬에다가 그 카지노를 유치하고 이 운영권을 센즈그룹에게 밀어준다라는 얘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왜 그러면 하나만 만드냐, 더 만들자, 다른 지역에서도 나눠줘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해서 오키나와와 홋카이도에 추가로 건설이 용인이 됐었고, 이 추가 건설지를 관리하는 과정 중에 이 아키모토라고 하는 지금의 의원이 아베하고 붙어서 이거를 직접적으로 연관을 가졌다는 거예요. 특히 이 아키모토 의원 같은 경우에는 홋카이도의 지금 중국 오백닷컴이라고 불리는 게 복권 회사죠. 인터넷 복권을 파는 오백닷컴하고 연관되기 위한 사업 설명회에 참여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업 설명회에 참여를 해서 중국 기업 오백닷컴을 만나서 지금의 뇌물을 받고 거기에 어떤 형태로 허가를 밀어주기로 한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배후라 그럴까요? 그 협조자는 아베일 것이다라는 의혹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이 아키모토라는 의원이 체포가 되게 되면 스가 관방장관을 비롯한 스가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고구마 줄기 딸려가듯이 동반해서 축출될 걸로 보여요. 그리고 만일에 이제 지금의 이런 사태가 확대된다고 하면 스가는 당연히 물러나게 될 거고
그 자리를 아베가 지킬 수 없을 상황이 된다 그러면 지금 아베의 후계자로서 언급되고 있었던 고이즈미 신지로, 네. 동아시아에서 제일 잘생겼다는 정치인. 일본 주장입니다, 이거는. 네. 그것 좀 안 하면 안 돼요? 아니, 뭐, 그것밖에 자랑할 게 없는데, 뭐, 얼굴밖에 파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네, 고이즈미 신지로에 대한 그 주목이 이제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내부적으로 저런 방식으로 경쟁자 하나 쳐내고, 인기 있고 젊은 신지로한테 바로 밀어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의혹들도 있었단 말이야. 근데 고이즈미 신지로에 대한 불륜설이 확 터진 거죠. 그러니까 이 고이즈미 신지로에 대한 불륜설은 아까 얘기한 스가 관방장관 내지 아키모토 의원 라인에서 날린 거다라는 또 그 내부의 일종의 이제 추서들이 막 서로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혼자 죽을 수 없어. 죽으면 고이즈미도 같이 끌고 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내용은 뭐 기혼 여성 A 씨와 호텔에서 불륜 관계를 맺으면서 그 호텔 비용을 정치 자금으로 사적으로 유용을 했다. 뭐 이 내용이 이제 위주로 가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그 보도가 나오게 되면 대부분 그 정치인들은 이걸 부정하거나 이걸 사과하거나 뭐 어떻게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흔히 하는 말로 정면 돌파를 하려면 사실은 내가 뭐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해갖고 앞으로 결혼할 마음으로 지금 사귀고 있는 단계다. 지금 부인하고 이혼할 거다. 이러면 용서가 됩니다. 일본에서는. 솔직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니면 그건 사실 무근이다. 난 그런 적이 없다. 뭐 이러고 나와야 되는데 애매하게 지금 스가 관방장은 할 얘기가 없다. 그냥 스가가 아니라 신지로 환경상. 고이즈미 환경상은 법에 따라서 그냥 처리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돈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내가 그 돈 물어낼게. 별 문제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잡아떼기라 그럴까요? 별 문제 아님하고 무시 전략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돈 세탁, 그 다음에 젊었을 때 있었던 추가 불륜,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얘기들이 이제 확대되면서 고이즈미에 대한 언론 포화가 집중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베가 저 자리를 언젠가는 내려놔야 되는데 어쩌면 빨리 내놔야 될지 모르는데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를 놓고 나머지 자민당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물어뜯기를 시작했다는 거죠. 현재로서 유력한 주자로 이제 나오고 있는 사람은 이시바 시게루. 이시가 시게루라고 이제 친한파라고 그래요. 우리나라한테 좋은 발언을 많이 하고 그래서 시바루 시바루라고 그 일본 만화가 있었는데 네. 이름을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네. 이시바 시게루. 이시바 시게루라고 하는 전 간사장. 네, 그 은발 할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은발 아닌데요? 은발 아니야? 그 머리 하얗던데? 검정색인데? 머리 짧을 때 맞나? 그냥 우리네 옆집 아저씨 같은 상이세요. 네, 송 작가님 상.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내가 일본 사람 훨씬 잘생겼지. 난 일본형이 아니라 대륙형이야. 그분도 동글동글하세요. 아무튼 이시바 시게루가 주목받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시바 시게루가 당내 세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표결을 통해서 총리 후보까지 올라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임자 없는 왕자를 두고 자민당 내에서 왕자의 게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베는 지금 지지율이 40% 밑으로 떨어진 입장에서 지금 이제 해산을 하게 되면 사실상 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할 정도로 대패할 가능성이 있어요. 어차피 3분의 2 의석은 이미 포기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원래는 내년 2월 달에 재선거를 해가지고 이제 2022년도 정도, 그러니까 2022년도에 있는 4기 수상을 연임해 보려고 하는 일종의 이제 야욕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해산을 안 하게 되면 지금 자기 파를 비롯한 그나마 남아있던 나머지 의원들까지도 줄줄이 다 날아가게 된 상황이라 선거에서 패배를 각오하고라도 일단 해산을 시켜서 지금 자민당 안에 일어나고 있는 분규를 정리를 하려고 하는, 이게 각 의원들을 고향에 돌려보내 버리는 거예요. 선거를 다시 한다는 명목으로. 왜냐하면 의회 안에 몰려들면 계속 질의하고 뭐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사 되냐 안 되냐 하고 폭로하고 이걸 하다 보니까 야 그냥 니네 동네 가갖고 선거 새로 할 테니까 선거 운동이나 해 라고 해서 귀양시켜 버려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 오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올림픽을 해야 되는데 올림픽이 지금 뭐 7월달이니까 얼마 안 남았죠.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올림픽 관련해서 들어갈 예산들이나 추가로 그 조정해야 될 예산들이 엄청나게 많대요, 일본이.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를 고쳐야 돼. 윤대발님 2,000원 후원, 김탱자님 10,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탱자님이 본명이신가요? 네. 김영곤 씨 생각나네요. 예전에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일본이 기존 시설들을 그대로 활용한다는 명목으로 뭐 7조 원 이쪽 저쪽의 예산을 편성해놨다 지금 40조 원이 넘어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맞춰놓고 나서도 주변 정비를 하는데 추가 비용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옛날에 쓰려고 했던 설비들을 그냥 쓰려고 하니까 생각지도 않은 보수 비용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거든. 이럴 것 같았으면 새로 짓는 게 훨씬 낫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일본이 여러모로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올림픽만큼은 끝내놓고 하자. 올림픽만 잘 마치면 그래도 지금 40% 이하로 까졌던 거 한 50%까지는 회복할 수 있다라는 마지막 희망을 거기다 걸고 있는데 지금 야당은 조용한데 뭐 그 민주당이나 군소정당들은 별 말이 없는데 당 내부에서 서로 팀킬을 하고 있는 바람에 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일단 해산을 해놓고 계파들끼리 다시 의석을 정비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주판을 때리고 있다는 거죠. 마음 같아서는 2월 달에 해산을 하고 싶겠지만 8월 이후에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해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를 보고 있습니다만 그 6개월을 버티는 동안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얼마까지 주저앉을지는 좀 상상을 못할 만큼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오백닷컴에 관련된 지금의 그 뇌물 수수 혐의가 아키모토 의원 하나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인의 일탈로 해갖고 정리돼 버린다고 하면 아베의 정치적인 승리예요. 이 정도만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근데 여기에서 끊임없이 아키모토 의원이 아베하고 연관관계를 밝혀내거나 변절해갖고 아베가 받아먹었어요. 아베한테 20억 제가 준 영수증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나와버린다 그러면 아베는 바로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아키모토 의원을 수사하고 있는 도쿄 특수부, 도쿄지검 특수부의 역할이 어떻게 발휘될 것인가 라는 데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수부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하자면 도쿄지검 특수부에는 40명의 그 검사가 있다 그래요. 그리고 뭐 조사 인원까지 하면 한 90명 정도의 조사위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일 인원으로 보면 상당한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럭키드 사건 때 이제 이 도쿄 특수부가 전수상을 2명을 기소를 했고 1명은 이제 죽어서 기소가 해지됐습니다만 감옥에 보냈기 때문에 뭐 대단한 역할을 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 일본 국민들이 많은데 그 이후에 들어온 정부들이 계속해서 이 특수부의 힘을 뺐고 그리고 그 당시에도 미국의 사주를 받아서 중간중간에 그 많은 증인들이 그 자살 내지는 의문사를 하는 바람에 드러나 있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까발리지는 못했는데 그냥 허명만 그때 수상을 하나 잡아넣었다. 헌정사상 이런 일은 처음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을 뿐이지 그닥 이 부서도 어떤 특별한 수사를 해낼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여. 다만 이 시기가 일본 의회가 이제
열리지 않는 휴식기이기 때문에 요때 의원을 구속해야만 말하자면 그 면책 특권에 관계없이 관련된 의원들을 전부 다 소환해가지고 잡아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2월 달 되기 전에 요 1월이 대목인 건데 이 아키모토 의원 하나 구속시킨 거 이후에는 별다른 실적이 안 나오고 있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결국은 그 자리에서 꼬리 자르기를 하고 정말 안타깝겠지만 스가 관방장관 쪽 라인 안에서 몇몇 사람들만 퇴출되고 끝나게 된다고 하면 이것도 결국은 표적 수사였다. 일본의 정치 공작이었다. 아베가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 후임이었던 스가를 밀어내고 고이즈미한테 권력을 밀어주기 위한 쇼였다라고 판단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벚꽃 스탠드를 슬그머니 덮어버리는 일석이조의 방법으로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 스가를 희생양을 삼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